안녕하십니까. 오부동TV의 임박사입니다. 오늘은 판례를 한 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은 공인중개사가 이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중개를 할 때 신분 확인을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한 그런 판례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진보적인 기술, 특히 IT 분야의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이 신분증 위조로 인한 사건들도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이에요. 이번 판례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분 확인을 했고 그로 인해서 거래를 했으면 통상적으로는 배상의 책임이 없지만 좀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던 유공인과 이조수, 거래 한 건 체결하기 힘든 최근의 부동산 중개 시장에 그래도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며 매일같이 뛰고 또 뛰며 살아간다. 어느 날 이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급기야 일전에 중개해 주었던 전세 아파트와 관련해서 법원에 피소되기까지 하는데 피고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유공인과 이조수. 법정에 서게 된 유공인과 이조수는 만감이 교차하듯 한껏 억울하고 참담한 표정을 지으며 피고석에 나란히 서 있다. 사장님,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글쎄, 우리가 사기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중개한 죄밖에 없으니 큰일이야 일어나겠어. 원고의 입장이 안타깝지만 할 수 없지 뭐. 잘 되겠죠, 사장님? 사건의 내역은 이렇다. 유공인과 이조수는 서울시 마포구에 유일하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한 후 성실하게 중개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원고 나살리가 거주하고 있던 서울시 마포구 소재 숲길 아파트를 중개하였다. 위 숲길 아파트는 소의 이대팔의 소유였으며 이순돌은 이대팔의 아들로 이대팔을 대리하여 전세 보증금 2억 원의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유공인과 이조수의 중개로 원고인 나살리와 체결하게 되었다. 추후 밝혀진 사실로 이순돌은 성명불상자가 신분을 위조하여 이순돌 행세를 한 것임.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이면에는 굉장한 반전이 있었다. 사실 이순돌은 이 사건이 벌어진 숲길 아파트에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추후 숲길 아파트를 이용하여 이를 벌일 요량으로 본인의 신분을 숨긴 채 우연히 입수한 타인의 신분증상 이름인 김길동이라는 이름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를 100만 원으로 하는 월세 계약을 2년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타인의 신분증으로 숲길 아파트에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성명불상자는 2달 후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펼치기로 마음먹고 계약서에 기재된 집주인인 이대팔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등 철저한 계획을 세운 후 이를 이행하기에 이른다. 부동산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조차 속았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일을 꾸며볼까. 한 번의 속임수로 김길동 행세에 성공하여 아파트를 계약까지 한 성명불상자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숲길 아파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후 전세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07년 2월 5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에 관한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게재하였고 유공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조수는 이를 유공인에게 좋은 물건이 광고에 나왔다며 알리게 된다. 사장님, 여기 시세보다 싼 물건이 전세로 나왔네요. 그래, 전세도 귀한데 싸기까지 하다면야. 이조수 씨, 어서 전화해봐. 유공인의 지시로 이조수는 성명불상자가 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매물로 나온 숲길 아파트에 대해 소유자, 임대차 조건 등 전반적인 내역을 파악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통화 중의 물건은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며 자신은 평소 일이 바빠 집에 잘 거주하지 않는 편이라고 하면서 열쇠는 숲길 아파트 정문에 위치한 편의점에 맡겨두겠다고 하여 이조수를 안심시키기까지 했다. 이후 이조수는 곧 계약이 체결될 것 같은 예감에 이를 사장인 유공인에게 설명하고 마침 전세 아파트를 구하고 있던 원고에게 중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장님, 통화해봤는데요. 물건도 괜찮고 손님 모시고 가서 부담없이 구경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임대인이 일이 바빠서 집에 잘 없다고 열쇠를 맡기고 갔네요. 그거 잘 됐군. 얼마 전에 전세 아파트 찾는 나살리 씨한테 브리핑해봐. 사장 유공인의 지시로 손님에게 전화를 건 이조수. 다음날 이조수의 전화를 받은 나살리가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사모님, 잘 오셨어요? 아주 급하게 시세보다 싼 물건이 나와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그래요? 아주 잘 됐네요.
이 동네에서 물건이 없으면 어쩌나 애태우던 중이었거든요. 자, 어서 가서 보시죠. 이조수의 안내로 성명불상자가 내놓은 전세 아파트를 구경 간 두 사람. 이조수는 계약이 성사될 것 같은 예감에 나살리는 싸고 좋은 물건에 들뜬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간다. 어떠세요? 이만한 규모에 이만한 가격으로는 사실 힘들거든요. 여기 주인 일 때문에 바쁘셔서 집에는 잘 안 계신다며 급하게 내놓으셨습니다. 네,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집도 깔끔하고 저렴해서 마음에 들어요. 계약은 바로 할 수 있나요? 네, 그럼요. 그럼 이곳으로 하는 걸로 하시죠. 좋아요. 그렇게 하지요. 둘은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사무실로 돌아가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서둘러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이조수.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매우 바쁘니 다음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한다. 한 건이라도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이조수와 싼 물건을 놓치기 싫은 나살리는 다음날 성명불상자가 오라는 그의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 설명불상자가 노리고 있었던 한 수로서 시장에 마땅한 전세 물건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다. 다음날 원고인 나살리와 공인중개사인 유공인 그리고 물건 안내를 하였던 이조수, 이렇게 세 명은 성명불상자가 말한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른다. 계약 시 꼼꼼한 성격의 유공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과 자신이 지참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원을 대조하여 앞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자가 집주인임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작성 시 유공인은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인 나살리에게도 앞에 앉은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신분증과 자신이 지참한 등기사항 증명원 상인물이 동일인임을 확인까지 시켜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자신도 사업으로 인해 하루 급히 돈이 필요하니 계약금과 중도금을 한 번에 지급해주면 좋겠다고 말하자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든 유공인은 이를 만류하지만 마음 급한 나살리는 대신 조금 깎아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다. 사모님, 제가 사업이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계약금하고 중도금 같이 지급해 주시죠. 그러면 이사도 빨리 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조금만 깎아주시면 좋겠는데 좀 빼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1,000만 원 빼드릴게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결국 나살리는 유공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깎아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같이 지급하기로 하고 1억 원을 성명불상자가 말한 계좌로 송금하기에 이른다. 계약 체결 후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나살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근무 중인 이조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는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한지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말한다. 이에 이조수는 나살리의 말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는데 도통 연결이 되지 않는다. 조금 이상한 생각에 이조수는 사장인 유공인에게 이를 말하고 둘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성명불상자의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사람 사무실을 옮겼나? 글쎄요. 사장님, 좀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서둘러 여기저기 성명불상자를 찾아보지만 결국 성명불상자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함께 건네받은 1억 원을 들고 도주를 한 상태였다. 이 일을 어쩝니까? 사장님,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휴 열심히 살아도 사기꾼에게 한 번 걸리면 끝장이라더니 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 나살리는 결국 공인중개사인 유공인과 직원인 이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원고 나살리의 주장. 일반인인 본인은 법적인 지식도 없어 이를 부동산 거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가인 유공인과 이조수가 잘 확인했더라면 이런 사기로 인하여 본인이 피해볼 일이 없었으므로 이를 유공인과 이조수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무리 집주인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중개사무소가 아닌 집주인의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유공인과 이조수의 반론. 저희는 나살리 씨가 좋다고 허락해서 성명불상자의 사무실까지 가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나살리 씨도 같이 확인하고 동의한 사안이어서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은 몰라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재판장님,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고요. 영상 잘 보셨나요? 이해가 충분히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법조문은 이렇습니다.
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그리고 민법 제750조 불법 행위의 내용에 관한 것인데요. 이 재판부의 판단은 이런 것이죠. 부동산 거래 전문가라면 권리 당사자의 신분 확인에 모든 걸 동원해서 확인해야 된다. 단순하게 거래 당사자가 제시하는 어떤 문서나 신분증 확인에만 그치지 않고 진위 여부까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충이 참 많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많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대한 것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황도 이제 따져서 살펴봐야 되고, 또 이번 사건처럼 거래 당사자가 맞는 것 같지만 그 진위 여부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로까지 이제 확장이 좀 된 거죠. 거래의 안정성 담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약간은 지나치지 않나. 좀 중개보수를 좀 높이고 이런 걸 요구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재판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신분증 확인에만 그치지 않고 진위 여부까지 확인해라. 거래 당사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여러분의 사고 없는 그런 안전한 거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